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 강연장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관객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문서와 전자서명의 보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게 된 한국기업보안의 송신영이라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제 트랙들에서 이제 다양한 그 보안과 관련된 주제들이 강연이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그 강연을 진행하게 될 주제는 그 다른 주제들과 조금 다르게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고전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제 다룰 주제 자체가 그 문명의 시작과 거의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 그 기록으로서의 어떤 문서라는 매체, 그리고 그 기록을 누가 작성했는가, 그리고 그 기록이 누구의 의사가 표현되었는가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뭐 도장이나 사인 같은 부분들을 이제 주제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전자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자서명이라는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의 그 순서를 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어떤 고전적인 문서의 의미와 역할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종이 문서에서 이루어졌던 보안 장치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가 이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 시장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제 시장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보여드릴 거고, 세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문서의 보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실제로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를 도입하신다고 했을 때 꼭 체크해야 될 리스트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시장의 특성과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Q&A 시간을 갖고 강연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사진들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기록이라는 형태로 이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이제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좌측에서부터 뭐 양피지, 그리고 뭐 파피루스, 죽간 같은 것들을 이용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종이가 이제 발명이 되면서 기록의 그 양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양의 어떤 기록들이 그 창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전자 그 서명이라는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전자 문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전부 그 과거의 매체였다고 하면 이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으로 다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이제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그 문서의 어떤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글이나 아니면 기호로 그 개인의 어떤 사상, 관념, 그리고 사실 등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좁은 의미로는 어떠한 것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 그리고 어떠한 사실에 참고할 수 있는 기록들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서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서의 역할은 기록과 보존에 있고요. 하지만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서들 중에는 그 기록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기록이 누구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본인성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개념이 등장하면서 본인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서명이나 도장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록과 그다음에 보존, 그리고 본인성이라는 것들이 가장 충실히 반영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이제 문서의 형태인데요.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볼 법한 아주 전형적인 계약서의 형태인데요. 보시면 양 주체, 계약의 주체들의 의사가 잘 충실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이 계약서에 대한 동의나 본인성 확인을 위해서 도장이 각각 찍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명판이 추가돼 가지고 문서의 신뢰성이 조금 더 높아져 있고요. 특이한 점은 가운데 보시면 이제 이 두 문서 간의 연결성 그리고 연속성, 그다음에 문서의 위조와 변조를 대응하기 위해서 간인까지 찍혀 있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흐름이랑 조금 다른 이야기를 살짝 말씀드리면 예전에 제가 원래는 이제 IT 쪽이 아니라 이제 금융권 쪽에서 일을 조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좀 오래된 선배님들 책상에 보면 항상 이제 후라번호 껌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혹시 금융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라번호 껌을 씹으려고 놔두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도장 복사라고 하는데 후라번호 껌을 딱 종이를 딱 뜯으면 은박지가 딱 나오거든요. 거기서 은색 부분을 살짝 떼낼 수가 있습니다. 살짝 떼내게 되면 그래서 하얀색 종이만 남아요. 그 하얀색 종이를 그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종이컵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으면 수증기를 머금어서 약간 촉촉하게 변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기존에 있던 도장에다가 동전으로 살살살 긁으면 도장이 한 겹이 딱 떨어져 나옵니다. 이건 저도 얘기만 들었고 아주 과거에 일어난 거고, 뭐 저도 얘기만 들었고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종이를 혹시나 이제 고객들이 도장을 꼭 찍어야 될 자리에 안 찍힌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살짝 갖다 대고 다시 동전을 살살살살 긁어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도장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안 하실 겁니다. 워낙 전자화가 잘 돼 있고, 특히나 뭐 리테일이나 커머셜 뱅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비대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안 되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거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례 자체가 제가 추후에 지금 발표하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문서의 어떤 한계점이라던가,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그쪽에서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일단 종이 문서 상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했던 어떤 보안 장치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예시로 들었던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서를 예시로 들었는데, 계약서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양 주체 간의 의사를 기록을 하고 본인성을 위한 도장이 찍혀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예시로 들고 왔는데요. 한번 과정 프로세스를 한번 보시면, 먼저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고 양 당사자가 의사를 표현을 해서 최종적인 계약서 형태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그냥 도장이 찍나요? 아니죠. 이 법인 인감을 찍기 위해서는 이제 법인 인감 사용 신청을 하게 되죠. 승인을 넣고 승인을 받아서 도장을 일단 한번 찍습니다. 찍고 이 부분을 이제 상대방에게 보내죠. 그럼 상대방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날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문서가 완성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계약서 원본 보관 신청이란 걸 했었습니다. 원본 보관 신청을 해서 원본을 제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서고라는 어떤 안전한 이제 문서만을 위한 그 보안 구역에다가 그걸 넣게 되죠. 넣게 되고, 그 문서도 다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열람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서들을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중요 문서들은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해 왔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문서의 위조 변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형태의 간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증명서들을 이제 발급을 또 받아서 서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인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그 도구이기 때문에 그 인감 사용자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등록 관리대장이란 걸 운영을 하고,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해서 뭐 문서 보관, 서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물리적 보안이 잘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물론 굉장히 까다롭고 불편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다듬어지고 굉장히 세심하게 조율된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버리고 디지털화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잘 옮겨서 사용할 수 있느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보여드렸고요. 지금까지 과거의 어떤 종이 문서나 종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전자문서 그리고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죠.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여기에 기폭제가 되었던 것은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실제로 저희도 많은 부분에서 그런 니즈들을 저희는 이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ESG 경영이라고 해서 뭐 환경이나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굉장히 큰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문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이제 경제지에 있는 거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관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평균 16.8% 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디지털 서명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높은 35%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서명들, 전자서명이나 전자문서 같은 것들이 좀 보편화되면서 아마 몸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점점 이제 태블릿이나 모바일에다가 서명하는 일이 잦아지고 계실 거고, 실제로 조금씩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이렇게 전자문서나 전자서명이 대두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보안 이슈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딱 전자문서의 일이다, 전자서명의 문제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직간접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미국의 어떤 자료들을 보게 되면 2016년부터 한 2021년까지 전자문서의 일종인 이메일을 가지고 이제 그 사기를 이제 하는 그런 피해 금액이 한 6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디지털 범죄와 관련해서는 사전 예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전 예방이라는 건 결국 보안이 되겠죠.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안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자문서나 전자서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전 세계적으로 좀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특히 전자서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 실무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등급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US e사인, 그러니까 미국의 US e사인이나 유럽의 EIDAS 규정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 세부 내용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3개 정도로 이제 등급을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서명 등급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나 사용처 같은 경우에도 조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ES, AES, QES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고요. SES 같은 경우에는 Simple eSign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AES 같은 경우에는 Advanced eSign이라고 얘기하고, QES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Qualified eSig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그니처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순서대로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플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형태입니다. 그냥 문서에다가 뭐 서명이나 도장 이미지 같은 것들을 단순히 편집해서 올리는 형태를 심플 이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신원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실제로 이걸 어떻게 써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마 뭐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하실 때 보시면 그냥 이제 견적서에다가 도장 이미지만 편집해서 올리는 것들을 이제 이메일로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간단한 SES, 심플 시그니처라고 보실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에서 솔루션도 대부분 심플 시그니처 정도 수준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어떤 효율, 편의 기능들이 많이 추가돼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다지만 실제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심플이 시그니처인 경우가 많고요. 여기서 한 단계 높은 서명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드밴스드 이 시그니처라는 단계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서명의 어떤 전자문서나 전자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효력들이 안전장치들이 추가가 되는데 전자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두 가지 개념이 처음에는 무결성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 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AS 아래쪽 설명을 보시면 서명 후 변조 식별 기능을 보유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위조와 변조가 안 돼야 된다라는 게 이게 무결성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인 방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인 방지는 그 위에 있는 두 가지 항목인데요. 서명자와 서명자의 신원이 일단 확실하게 보존이 돼야 되고 신원이 확인된 그 서명자가 그 서명을 행사했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돼서 추후에 그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이 어드밴스드 이시그니처부터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등급이 이제 퀄리파이드 이시그니처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당연히 아래 등급에 있던 두 가지 요건들은 다 포함하게 되고 그 이외에 디지털 인증서라는 항목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디지털 인증서가 추가되는데 이 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무나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는 아니고요. 보통 이제 유명한 건 이제 웹트러스트가 있죠. 웹트러스트가 이제 인간 CA가 발급한 이제 서명 인증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서명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식별 정보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개인 식별 정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름이라던가 뭐 이메일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조합이 돼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이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명 후 위조 변조의 식별이라고 했다고 하면 퀄리파이드 이 시그니처부터는 그 위조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건들에서 보안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퀄리파이드 이시그니처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쪽에서 우측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각각의 서명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테이블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 이제 인테그러티라고 해서 진실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무결성이고요. 번역이 잘못된 건데 이제 무결성이라는 항목이고, 보시게 되면 퀄리파이드 이시그니처랑 어드밴스드 이시그니처 이 두 가지가 무결성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래 세 개가 있는 아이덴티티나 오센터케이션 그리고 오센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부인 방지와 관련된 항목이고, 이것도 이제 퀄리파이드 이시그니처와 어드밴스드 이시그니처만 이제 이 특징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밸리더티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라는 이제 문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퀄리파이드 이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서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드밴스드 이시그니처나 SES 같은 경우는 각국의 법률적 상황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조금씩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에 퀄리파이드 이시그니처에서만 이제 특징인데 하드웨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보안 인증서라는 부분이 퀄리파이드 이시그니처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보안 인증서를 어떤 하드웨어에 저장할 것인가, 그래서 하드웨어의 연계 중요성이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서명이라는 것이 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물론 이제 가장 높은 등급인 QES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명을 분류하고 있는가를 봤다면 이제 실제로 서명을 도입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느냐라는 거를 저희가 한번 이제 항목을 가져와 봤는데요. 갑자기 영어로 나오는데 이제 한국말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preserving the content라고 되어 있는데 무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서가 작성이 완료됐거나
서명이 완료되었을 때는 그 이후로는 위조 변조가 되면 안 됩니다. 그 기능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그 전자서명을 도입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디 베리피케이션이 나오는데 아이디 베리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 서명자 혹은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건데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돼 있죠. 보통 이제 뭐 패스라던가 아니면 뭐 인증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런 서비스들이 어떻게 전자서명에 잘 적용되어 있는가라는 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eserving the time of signing event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무결성과 거래 부인 방지에서 거래 부인 방지 중에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명을 언제 했느냐가 굉장히 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부동산 거래하고 나시면은 이제 그 확정일자 받으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시점을 어떻게 표기하느냐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뭐 컴퓨터 시간으로 이제 그 시점을 확인한다라고 하면 조작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피하셔야 되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뭐 타임 스탬프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그 전자서명 솔루션 자체에 잘 적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일단 고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중요한 이제 이 문서, 중요 문서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관할 수 있는가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보관되는가도 중요하지만 이제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그 새로운 스토리지나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가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로 이제 easy to use 뭐 당연한 건데 이제 전자화가 되면서 이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화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편의성이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기능들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저희 실무분들을 많이 만나면 그 easy to use 이 효율성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은 계약서나 중요 문서들 같은 것들을 폭넓게 사용을 하시려면 이 위에 있는 그 다른 부분들이 먼저 고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꼭 생각을 하셔서 함께 고려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리파이드 이 시그니처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PKI 보안 인증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키를 어디에 보관하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개인 키를 어떤 하드웨어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항상 이제 같이 챙기셔서 실제로 디지털 서명이라는 걸 도입하신다고 하실 때 아니면 전자문서를 도입하신다고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서명의 등급 그리고 체크리스트를 반영해서 실제로 전자서명이 진행된 문서의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이드 이 시그니처로 서명이 완료된 문서를 어도비 리더로 이제 오픈을 한 거고요. 어도비 리더 같은 경우에는 퀄리파이드 이 시그니처가 완성되어 있으면 저 각각의 도장 이미지 혹은 서명 이미지를 이미지로 인식하지 않고 디지털 사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부분에서 좌측을 보시면 이제 서명 속성이라는 것들이 이제 뜨게 되거든요. 이거 어도비에서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이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항목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란색 패널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패널이 지금 적혀 있는 게 서명이 되었으며 모든 서명이 유효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서는 오픈할 때마다 유효성 검증을 하게 되는데 문서가 완성된 후 혹은 문서가 서명이 진행되는 상황 중에 위조 변조가 일어나면 지금 저렇게 초록색으로 있는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서명이 유효하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조 변조 이 문서가 더 이상 법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는 걸 바로 가시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유효성 검증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서명 속성을 본격적으로 보게 될 텐데 메뉴에 이제 코리아 코퍼레이션 시큐리티라고 이제 저희 업체명이 나와 있는데 이 문서 자체가 저희가 이제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 인증서를 이제 발급을 받으실 때 조직의 실체 인증을 한번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체 인증된 조직명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 문서는 서명이 적용된 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무결성 이야기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서명에 포함된 타임스탬프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조작되지 않은 시간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은 그 LTV 기능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LTV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인증서는 이제 결국 만료가 되잖아요. 만료가 되었을 때도 유효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LTV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명이 그 보안 인증서가 유효한 때 서명이 진행되었다라고 하면 그 인증서가 만료되더라도 영구적으로 밸리데이션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롱텀 밸리데이션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능이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명의 세부 사항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름 최재라는 분이 이 문서의 서명을 진행하셨거든요. 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서명하시는 분이 직접 기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인증단에서 넘어온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름이 들어가고 그 옆에 시간이 나와 있는데 당연히 조작 불가능한 시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위치라고 해서 이 서명이 진행된 IP 어드레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명 속성만 보더라도 어느 조직에 누가 어디서 언제 이 서명을 했는가라는 걸 아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부인 방지와 연결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서명은 당연히 각각의 서명 속성을 갖게 되고 시간도 다르고 당연히 서명한 사람도 다르게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QES로 실제로 그 서명이 완료된 문서의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제 본격적인 어떤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자문서 서명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일단 뭐 처음 시작은 이제 공인인증서를 빼놓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과거에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고, 이제 뭐 조금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각되면서 물론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됐고, 그 이후로 이제 사설 인증서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전자계약 솔루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뭐 보통 이제 포털에서 이제 사인 이러고만 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서명 업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저희도 뭐 마찬가지 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저희 이제 전자서명과 관련된 법률이 아무래도 이제 전자서명 도입 자체가 조금 늦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확산 그 좀 수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자서명이 확산이 잘 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뭐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일을 조금 해보시겠지만,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가끔씩 이렇게 뭐 문서를 주고받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서명 이미지로 해서 이제 전자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꼭 종이에다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시죠. 종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드릴까요? 아니요. 스캔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지? 약간 그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확산에 조금 중점을 두고, 그러니까 편의성과 관련된 서명 서비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그 이 문서의 어떤 신뢰도, 입증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부재한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서명법을 살짝 보시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전자서명법 제3조의 제1항인데,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걸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쪽에도 문의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게 법적 효력 있어요? 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법적 효력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하지만 입증력의 문제는 그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입증력과 효력이라는 거를 굉장히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효력이라는 게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아까 보셨던 AES, QES 같은 이제 서명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결성 그리고 부인 방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서명을 도입하실 때는 효력도 효력이지만 입증력이 있느냐, 이 문서를 내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꼭 고려해서 도입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준비가 조금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네요.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법적 효력 있고 SES 방식도 당연히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입증력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입증력을 따지시려고 하면 당연히 무결성이랑 구인 방지가 어느 정도 충실히 반영됐냐라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도입이 조금 힘들다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서명 서비스 중에 이제 그 작은 업체들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사스로 이제 나온 서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퀄리파이드 시그니처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레퍼런스를 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레퍼런스. 국내에는 사실 전자서명 자체가 지금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거 관련된 사례들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제가 봤던 게 있었는데 지금 바로 생각이 나는 레퍼런스가 그러면 조금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 솔루션 자체를 이제 보통 이제 사용하시기 전에 이제 법률 검토를 다 받으시잖아요. 법률 검토를 받으셨을 때 저희도 이제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납품 업체들 중에 법률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도 법인인감 날인할 때 저희 걸 쓴다라고 보다 QES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QES를 사용하고 계셔서 법적인 검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만약에 조금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라고 하시면 제가 따로 한 번 더 이 관련된 내용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면 높일수록 휴먼 에러에 대한 걱정과 일단은 효율성을 높이면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요거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도입을 하시면서 검토해야 될 것들이 보안과 관련된 장치들이 들어가 있냐라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 전자서명 업체들이 효율성에 조금 많이 치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휴먼 에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디지털적인 부분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더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자체를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내에서도 이제 뭐 서명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그걸 막 반려한다거나 이러한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종이 문서보다 전자 문서가 좀 더 휴먼 에러는 더 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무결성과 관련된 해킹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는데
일단 보안 인증서, PKI 보안 인증서를 통해서 일단 그 무결성 자체가 보안 인증서를 통해서 서명이 완료되면서 무결성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PKI 보안 인증서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되고 뭐 레거시한 인증서지만 가장 또 입증이 잘 돼 있는 인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해킹, 만약에 이 문서를 완전히 무결성 있게 보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문서를 생성한 다음에 스토리지를 외부랑 완전히 차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부랑 차단되더라도 이게 무결성 검증도 다 가능하시고 이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